자, 그러면은 22년 8월 26일 고리 여름방학 8주차 알고리즘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연속 부분 최대 곱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n개의 실수가 있을 때 한 개 이상의 연속된 수들의 곱이 최대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곱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아래와 같이 8개의 양의 실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연속된 곱들 중 값이 가장 큰 부분이 1.3부터 1.4까지 곱한 이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실수 값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연속된 수들의 곱이 최대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분할 정복을 사용해가지고 분할 정복 중에서도 세그먼트 트리를 사용해서 부분 곱들을 저장을 다 해놓는 거예요. 세그 트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쿼리를 주는 거냐면은 그 부분 합 중 최대값을 찾아라 라는 쿼리를 주는 거죠. 쿼리가 부분 최대 곱을 구하는 그러한 쿼리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분할 정복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잘라서 보잖아요. 세그먼트 트리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잘라서 봤을 때 왼쪽에 최대값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른쪽에 최대값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왼쪽과 오른쪽에 걸쳐서 최대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코드로 잘 짜서 풀면 되는데, 이 방법은 굉장히 빨리 풀리겠죠. n로그 n만에. 근데 구현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은 여기서 n이 만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제한이 1초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브루트포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을. 왜냐하면 n이 만이니까 n 제곱까지는 1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n 제곱이 1억이니까 5n 제곱 안에 풀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n 제곱만을 어떻게 풀 것인가?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실수값들의 쭈루룩 나열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 실수서부터 모든 1부터 2까지 곱 1부터 2 곱하고 3 곱한 이 값들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1부터 3까지의 연속 곱을 다 저장해 놓고 1부터 4까지의 연속 곱을 다 저장해 놔요. 이런 식으로 시작 지점이 첫 번째 원소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다 저장을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1.1이 맨 처음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1.1 곱하기 1.2 1.1 곱하기 1.2 곱하기 1.3 이런 식으로 싹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1.1부터 시작했을 때의 연속 곱들을, 그 다음 1.1에서 시작하는 연속된 곱들을 다 구해놨으면은 이제 0.7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곱들을 또 다시 다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0.7이 될 거고, 그 다음 0.7 곱하기 1.3, 그 다음에 0.7 곱하기 1.3 곱하기 0.9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해 놓는 거죠. 각 인덱스에서 시작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을 입력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더블형 벡터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크기가 n짜리인. 그 다음에 n개의 원소를 입력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수 n개가 그 더블형 벡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그 max라는 어떤 max 값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를 선언해 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중 포문이 결국은 아까 말했던 모든 실수, 연속 실수 값들을 저장해 놓는 과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어레이 0부터 어레이의 사이즈만큼 i를 하나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실수의 곱이니까 그 곱들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mer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연속 곱을 구하는 거니까 0부터 i까지 0부터 어레이 사이즈까지 구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어레이 사이즈까지 2부터 어레이 사이즈까지 전부 다 곱하는 거예요. 근데 곱할 때마다 이제 이 mer이라는 변수의 값이 max라는 값보다 크면은 그 max 값을 그때 갱신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픽스를 해놓은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네. 네네. 그니까 잠시만요. 그림판 쿼리 세그 트리 뭐 이런 게 뭐냐면은 자료 구조 중에 이제 세그먼트 트리라는 게 있어요. 뭐 n개의 원소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n개예요. 총. 그러면은 세그먼트 트리라는 자료 구조는 어떤 구간의 합을 이제 부모 원소의 값으로 가지는 자료 구조예요. 예를 들어 n개의 원소가 있었을 때 이거 위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0, 1, 뭐 2, 3, 점점점에서 n-1, n-2다 라고 하면은 이 0, 1이라는 이 노드의 부모 노드는 0번째 원소랑 1번째 원소를 곱한 값이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2랑 두 번째 노드랑 세 번째 노드의 부모의 값은 이제 2라는 값 두 번째 노드 곱하기 세 번째 노드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n-1 곱하기 n-2번째 노드의 값이 부모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을 때 맨 위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0부터 n까지의 그 원소들의 곱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쿼리라 하면 뭐냐면은 어떠한 걸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 구조가 있을 때 특정 부분에 대한 특정 구간 뭐 예를 들어 A부터 B라는 구간 합이나 뭐 여기선 곱이겠죠. 곱을 원한다 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짜야겠죠. 부모 노드에서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A부터 B라는 구간의 그 연속 곱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는 0부터 n이잖아요. 그 전체 구간의 곱이 최상위 노드, 그러니까 루트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럼 이 a부터 b라는 값이 0부터 n이라는 범위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a부터 b라는 구간이 0부터 n이라는 이 구간 내에 속해 있으니까 안으로 더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반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뭐가 좋을 거예요. 2부터 a가 2고 b가 n이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여기쯤 있는 이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얘는 2, 3의 연속곱, 얘는 n-1, n-2의 연속곱. 얘네 부모들이 이 사이에도 있겠죠. 얘네들의 부모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A부터 B 구간에 있는 연속 곱을 저장하고 있는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 노드를 리턴해 주는 게 이제 쿼리가 하는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쿼리를 이제 진행할 때 구간이 쪼개져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 트리, 이거는 이제 자료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 쿼리는 이제 그 세그먼트 트리에서 어떤 값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뭐 특징을 뭐 가져올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 곱하기 n 타일링이라는 문제인데요. 2 곱하기 n짜리 크기의 직사각형을 1 곱하기 2짜리 타일하고 2 곱하기 1짜리 타일로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DP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1 곱하기 2짜리 그리고 2 곱하기 1짜리 타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맨 처음에는 2 곱하기 1짜리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은 2 곱하기 1짜리가 한 개가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 2 곱하기 2짜리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2 곱하기 2짜리고, 이거를 1 곱하기 2짜리랑 2 곱하기 1짜리 타일로 채우는 방법의 수는, 첫 번째는 2 곱하기 1짜리를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로로 반쪽에서 저장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1 곱하기 2짜리 타일을 이런 식으로 가로로 반을 쪼개서 채워놓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2 곱하기 3짜리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뭐 경우의 수가 뭐 몇 개가 있겠죠. 뭐 우선 2 곱하기 1, 2 곱하기 2까지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2 곱하기 3부터 보시면은 어떠한 규칙이 있냐면은 우선 타일이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2 곱하기 1짜리랑 1 곱하기 2짜리 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니까 이 n이 3 이상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첫 번째 1이라는 이 칸에다가 2 곱하기 1을 채워 넣는 방법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2짜리로 이렇게 채워넣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2 곱하기 1로 채워 넣었으니까 나머지 거를 보면은 이게 사실은 2 곱하기 2짜리 직사각형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2 곱하기 2짜리 직사각형의 개수는 이 2 곱하기 2짜리를 1 곱하기 2, 2 곱하기 1 타일로 채우는 방법의 수는 앞에서 구했다시피 요거겠죠. 네, 요거겠죠. 두 가지.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1 곱하기 2짜리 타일로 이렇게 2라는 길이를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4라는 면적을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남은 거는 여기가 뭐겠어요? 한 개겠, 여기 길이가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요거의 개수랑 똑같은 거겠죠. 즉 이걸 조금만 더 펼쳐서 보면은 타일이 2 곱하기 n이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n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n-1 곱하기 2만큼의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와 이렇게 채워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n이라고 할 때 n-1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더한 값이 결국은 n, 길이 n짜리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일이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관계식을 쓸 수가 있냐면 봤다시피 n이 이제 3 이상일 때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 dpn이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원하는 2 곱하기 n짜리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dpn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dp n-1 이게 요거를 채운 거겠죠. 2 곱하기 1짜리 타일로 채워놓고 나머지를 생각하겠다 라는 것과 dp n-2를 더한 값을 더하면은 이제 dpn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2 곱하기 n짜리 크기의 직사각형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n을 입력을 받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n짜리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알고 싶은 거니까 보기에서 n이 1000까지라고 했으니까 1001로 이렇게 잡아주고 dp 배열의 크기를 그 다음에 2 곱하기 1짜리를 채우는 방법의 수는 하나, 그리고 2 곱하기 2짜리 직사각형을 채우는 수는 아까 구했다시피 두 개였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차례대로 dpi는 dpi-1 플러스 dpi-2다 라고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모드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만칠로 나머지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끝이죠. 간단하죠. 혹시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연습.
이번에는 이제 2 곱하기 n 타일링 2라는 문제인데, 아까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은 1 곱하기 2짜리랑 2 곱하기 1짜리, 그리고 2 곱하기 2짜리가 없었죠 아까는. 근데 이번에는 2 곱하기 2짜리 타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2 곱하기 n짜리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길이 n짜리, 가로 n, 세로 2. 이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예요. 맨 첫 단을 이제 2 곱하기 1짜리 아닌가? 2 곱하기 1짜리로 이렇게 채워놓고, 나머지 n-1의 직사각형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1 곱하기 2짜리로 이렇게 2라는 길이를 쓰고 나서 n-2 2 곱하기 n-2짜리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2 곱하기 n짜리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제 2 곱하기 2짜리 하나를 채워넣고 나머지 2 곱하기 n-2의 직사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다 더한 값이 정답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초기 값이 2 곱하기 1짜리, 여기 보시면은 2 곱하기 1짜리를 채워넣는 방법은 한 가지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다 라고 하면은 이걸 채워넣는 방법은 이렇게 채워넣는 방법이 있고, 가로로 잘라가지고 채워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2 곱하기 2짜리 타일을 하나 사용하는 경우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이 이제 3 이상일 때는 아까와 같이 보시면은 dpn은 dpn-1을 하고, 이 경우 이렇게 채워넣고 나머지를 채우는 경우, 그리고 2 곱하기 2짜리 타일 하나 사용한 다음에 나머지 n-1을 채워넣는 경우니까, 똑같이 n-2가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 곱하기 dp n-2가 점화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을 잘 짜서 푸시면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여기서는 맨 처음에 2 곱하기 1짜리 채우는 방법은 한 가지, 그리고 2 곱하기 2짜리를 채우는 방법은 3가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화식을 사용해가지고 i는 3부터 n까지 이렇게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2 곱하기 dpi-2, 이게 아까 그 점화식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dpn을 출력을 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되셨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소트 게임이라는 문제인데요. 홍준이는 소트 게임을 하려고 한다. 이제 소트 게임은 1부터 n까지의 정수로 이루어진 n자리의 수녀를 의미한대요. 예를 들어 5, 4, 3, 2, 1이라는 수녀이 있대요. 근데 이 수녀를 오름차순으로 만들려고 한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 게임에서는 K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수를 뒤집으면 그 수부터 오른쪽으로
k개의 수를 뒤집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4라는 수를 뒤집는다. k가 뭐 예를 들어 3일 때 4라는 수를 뒤집으면 어떠한 순열로 변하게 되냐면 2, 3, 4, 1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뒤집으면서 수녀를 오름차순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때 수를 최소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구해보자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번을 뒤집으면 이제 이 순열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는가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모든 가지수를 그냥 다 고려를 해본다 라고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t랑 n이 8개예요. 그러면은 8팩토리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8팩토리얼이 얼마야? 8팩토리얼 네. 4320 4320가지 수를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죠. 뭐 그 각각 하나하나마다 이제 뭐 뒤집고 볶고 하는 그러한 연산들은 어차피 상수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주어진 수가 5, 4, 3, 2, 1이었었죠. 순열이. 이때 k가 뭐 예를 들어 3이다 라고 하면은 뒤집을 수 있는 숫자의 마지노선의 인덱스는 여기겠죠. 0, 1, 2, 3, 4니까 2까지밖에 못 뒤집겠죠. 3개를. 3이 되면은 이제 2개밖에 못 뒤집으니까. 그래서 0번째 인덱스부터 n-k까지 n-k번째 인덱스까지, 그러니까 n-k번째 인덱스까지 보게 되면은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다 뒤집어 보면은 맨 처음에는 5, 4, 3, 2, 1이었던 게 3, 4, 5, 2, 1이 될 거고요. 0번째 인덱스에서 뒤집으면 1번째 인덱스에서 뒤집으면은 5, 2, 4, 3, 1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뒤집어 봐요. 2번째 인덱스에서 뒤집으면은 5, 4, 1, 2, 3이 되겠죠. 보시면은 이 순열 하나에서 3가지가 나온 거예요, 현재. 그러면 이 3가지도 똑같이 처음부터 0부터 n-k까지 다시 전부 다 뒤집어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뒤집어 보는 거냐면 이 순열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될 때까지.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맨 처음 이 순열에서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사실상 한 번 뒤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애들이 두 번째로 뭐 얘도 3가지가 있겠고 3가지가 있고 3가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 애들에서 나온 것들에서 파생된 애들이 2번 뒤집은 거고 그 다음이 3번 뒤집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계산을 하면 살짝 불필요한 계산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해시를 사용을 합니다. 해시를 사용해 가지고 이 스트링을 키값으로 해 가지고 만약 이 키값이 존재를 하면은 이미 우리가 찾았었던 스트링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켜도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순열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행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5431이라는 순열이 1, 2, 3, 4, 5로 변경된 그때의 뒤집은 횟수가 결국은 최소의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BFS를 사용해가지고 Q를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해시맵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스트링, 콤마, 인트 키값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스트링을 입력받는 부분이고,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요, Q에다가 원소를 집어넣는데 그 원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현재 순열의 형태와 그리고 현재까지 뒤집은 횟수가 쌍으로 원소로 Q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스트링 자체를 집어넣고 뒤집은 횟수가 없으니까 0을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Q가 빌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만약 현재 팝한 이 Q에서 팝을 한 이 원소의 순열이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현재까지 뒤집은 횟수를 출력을 하고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요. 정렬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0부터 n-k까지 그 k개만큼 뒤집은 거예요. i번째 인덱스에서 다 뒤집은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해시에 이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집은 현재 이 i번째 인덱스에서 k개만큼 뒤집은 이 문자열이, 이 순열이 해시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해시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 순열을 찾았다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운 스트링이니까, 새로운 순열이니까 Q에다 다시 집어넣어주고, 만약 해시 내에 있었다, 이 지금 뒤집은 순열이, 그러면은 사실상 현재에서 다시 집어넣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최소값을 구할 수도 없겠죠. 네. 이전에 이미 이 순열이 나왔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또 찾으면 됩니다. 뒤집으면서. 만약에 이제 찾았으면은 출력을 하고요. 그 뒤집은 횟수를. 그리고 while문을 빠져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Q가 전부 다 빌 때까지 못 찾았다 라고 하면 그냥 -1을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FS로 푸는 문제였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시면은 네.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2번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원을 만나고 싶다랍니다. 근데 이 최고의원과 각 사람마다 인맥 간 친밀도라는 게 존재를 한대요. 최측근이면은 1, 측근이면은 2, 비즈니스 관계면 3, 지인이면 4,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근데 이 한신이는 이제 예, 어떤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요. 어떤 인맥 네트워크가 있대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 한신이가 있고 뭐 여기에 뭐 타겟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있는데 즉 그래프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친밀도에 따라서 이 프라이스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최측근이면 1, 뭐 측근이면 2, 뭐 비즈니스 관계면 3,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때 한신이가 이제 한신이라는 사람이 이 최고의원을 만나기까지의 인맥 간 친밀도의 합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직접 아는 사람, 직접 알질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거쳐서 갈 때 값의 최소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즉 한신이에서 이 타겟이라는 값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와 동일한 겁니다. 즉 그래프 내에서 이제 한 노드에서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최단 거리만 구한 게 아니라 그 경로까지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경로가 존재를 하면 이런 식으로요. 0에서 시작을 해서 2, 4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풀었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노드라는 어떤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료형을. 여기에는 이제 현재 이제 이 노드라는 자료형이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은 이제 저희가 다익스트라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디스트라는 배열이 필요하잖아요. 최단 거리를 저장해 놓는 이 배열. 얘의 자료형을 이 노드라는 구조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 구조체 안을 보시면은 여긴 최소값 저장하기 위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가 있죠. 이 벡터의 용도는 뭐냐면은 현재 i번째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저장해 놓는 벡터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릴렉세이션을 하면서 최단 거리가 갱신이 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최단 거리가 갱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값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디스트의 이 밸류 값만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최단 경로도 함께 갱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스트의 next node.vect는 디스트 curl.vect다. 그러니까 이전 노드까지 왔던 경로를 우선 이제 다음 번째 노드의 벡터에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 노드를 푸시백을 해서 완벽하게 이제 갱신을 시켜줍니다. 경로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을 완료했을 때 그 한신이라는 애에서 모든 노드로 가는 최단 거리의 값과 경로 둘 다 저장이 돼 있겠죠. 이 디스트라는 배열 안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맨 처음에 초기화 해놨던 값처럼 인피니트 값이다. 그러면은 아직 갱신된 적이 없으니까 방문된 적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방문을 했었다 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그 경로들을 하나하나씩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